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선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이틀 전부터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가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이 세월의 희생자 분향소에 나타나서 노란 리본을 불태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저는 이 단체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일본의 극우단체 제특회가 떠올랐습니다. 이 서북청년단을 보면서 제특회가 떠오른 까닭,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특회가 뭔지 좀 알고 싶은데. 이게 뭐 이름은 좀 낯선데요. 예. 이 사람들이 시위하는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도쿄 중심가에서 우길 승천기 들고 한국인을 쫓아내자 뭐 이런 반한 시위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하. 아마 시위 장면을 TV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산보 시위라고 해가지고 예. 우리 산보 다닌다고 하잖아요. 어슬렁어슬렁 다닌다고. 한류업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뭐 간판을 발로 차고 뭐 이런 난동을 피우는데요. 한류업소. 예. K-팝. 견디다 못해서 도쿄의 대표적인 한식당인 대사관이라는 곳이 문을 닫기도 했었습니다. 한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제특회라는 단체는 2010년부터 인터넷상에서 소통하던 우익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요. 예. 이 제특회라는 이름은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뭐 이거의 준말입니다. 이때부터 뭐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누리는 권리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히 제1한국인을 혐오하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예. 이게 지금 방송에서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제1한국인을 죽이자, 뭐 한국인을 쫓아내자 이런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출몰하고 있는 서북청년단이 떠올랐다. 이 네. 말씀이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두 단체의 이념, 지향점이 모두 파시즘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파시즘이 뭡니까? 많이 다 아실 텐데요. 이 어떤 약자에 대한 증오를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독일에서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된 건데요. 나치즘 같은 거요. 네. 이 제특회도 제1 외국인을 향해서 증오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엊그제 모습을 드러낸 서북청년단 재건 준비를 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소름이 돋는 이런 이제 이름인데요. 예. 불순한 선동 세력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니? 뭐 노란 리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뭐 빨갱이 사냥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은 서북청년단이 뭐야? 어떤 활동을 한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어른들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네. 이러실 텐데 서북청년단 이름 들으면 아까 깜짝 놀란다고 하셨잖아요. 소름 예, 끼칠 맞아요. 정도로. 예. 예전에 어떤 활동을 했었던 건지 해방 직후 그때를 더듬어 보죠. 저는 사실 서북청년당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이름은 그냥 어디 가서 떼다 붙여가지고 쓴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사실 처음엔 했거든요. 잘 모르고.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 단체 대변인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25 동란 당시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서북지방 청년들이 결성한 서북청년단은 구국의 최전선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용사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용사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 이름 따다가 이번에 단체 만든 거다. 예, 그 단체 이름을 다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설립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건데요.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용사들입니까? 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는 건데요. 제주 4.3 사건 당시에 예. 서북청년단이 엄청나게 많은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렇죠. 뭐 10%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변인한테 물어봤더니 예. 당시에는 공권력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대신 그 청년단체가 나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나서서 거다? 공산주의자들을 그렇게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수많은 양민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도. 네네, 맞습니다. 실제 서북청년단은 68년 전이죠. 1946년도에 결성됐을 때였는데 예. 그때 주장했던 논리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도 내세웠던 논리는 조국의 자주독립, 세계 평화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한 일은 백색 테러였습니다. 그렇죠. 좌파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테러 살인을 자행했고요. 이 서북청년단 간부였던 안두희. 예. 백번 김구 선생을 암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가 이 서북청년의 간부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북청년단을 60년 넘게 지나서 다시 재건한다? 재건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예.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테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섬뜩하다라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고요. 네. 또 일본의 제트키가 떠오른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미래를 보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건 무슨 말씀? 그래서 사실은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2006년 무렵에 일본에서 제트회가 처음 결성됐을 때랑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베라고 있잖아요. 일베 있죠. 일본의 당시에 네두익이라고 하는 우익이 그 네티즌들이 있었어요. 어허. 그 네티즌들이 제트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네. 근데 그때 처음 반환 시위를 했을 때 일본 사회는 뭐 저러다 말겠지. 뭐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점점점 세를 불려서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무시 못할 세력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외국인들 다 떠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일베를 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인터넷 모임에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나오더니 예. 무슨 난데없는 폭식 투쟁을 하지 않나. 세월호 단식 현장 옆에서 폭식 투쟁. 네, 피자를 막 먹지를 않나.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서북청년단으로까지 발전하고 분화한 겁니다. 세력이. 그러니까 8년 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을 방관하게 될 경우에 한국판 제특회를 또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극우단체 시위를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예. 뭐 서울대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처럼 범죄단체 조직죄로 수사를 하든 아니면 언론이 그 실체를 밝혀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든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실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오히려 이런 시위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키워주고 좌우 갈등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예. 미래에 한국의 신나치즘을 또 보지 않으려면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건전한 건강한 보수와 네. 이것은 다른 좀 차원이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